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자세한 강의 내용부터 종목 상담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0.88% 하락한 2,55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도 낙폭이 더 컸습니다. 2.32% 떨어진 채로 870포인트 선을 겨우 유지한 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순매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급적인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팔았습니다. 기관이 4,216억 원어치, 외국인이 1,66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이 홀로 5,513억 원어치 사들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피보다도 낙폭이 컸던 코스닥 기관이 3,551억 원어치, 외국인이 1,092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 개인이 홀로 4,558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지만 시장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별 이슈로 6.21% 오른 채로 25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 승소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재에 대해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영향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더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마감가는 6.21% 오른 채로 25만 6,5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개별 이슈로 움직여서 체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국내 최초로 대드론 체계 직접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종목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1.04% 마감가는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7,8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라서 관련돼서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언급을 했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1부에 이어 2부까지 함께 달려주시는 저희 반장님 소개해드릴게요. 김선윤 반장님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방금 약간 엇박으로 인사하신 건가요? 몰라요. 네. 웨이브를 타셨는데요. 혹시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죠. 지금 오늘 운전 2시간. 말이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거짓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피곤하면 안 되는 게 시장도 지금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라도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일단 주가도 빠지고. 네. 내 기운도 빠지고. 내 종목도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오늘 시장이 왜 빠졌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장님? 그럼 좀 짚어주세요. 아니,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우선은 미국판 새마을금고 일이 좀 터졌어요. 미국판 실리콘밸리. 네. 근데 새마을금고 똑같이 가요. 예금자보호법 무시하고 다 해주겠대요 또.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갔는데 아직 그닥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FOMC 의사록을 또 열어보니까 매파적인 부분도 많고 이를 통해서 페드워치 상황도 지금 20일 남았는데 7월 27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 한국 시간으로 아마 0.25%포인트 상승시킬 것 같고 이래저래 좀 상황이 그냥 그래요. 근데 여기를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내일 아침에 발표할 삼성전자의 실적이란 말이에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올 거라고는 해요. 그래도 조금은 많이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야 국내 IT 기업들의 전체적인 실적 흐름이 개선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또 국내 시총을 많이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게 IT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지수 자체가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7월 FOMC 일정 20일 남았지만은 그 전쯤 하여서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8월 넘어가 9월에 또 있을 건데 9월에는 인상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으나 뭐 어찌됐던 가능성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 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 여러분 한국 금통이랑 금리 격차가 또 벌어지기 시작해요. 2% 이상으로. 근데 우리나라 물가가 2%대로 잡혔어. 근데 이제 금통위에서 고민이 많겠지. 미국과 금리 격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가 조금만 톡 건드리면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는 여러 이슈들이 오늘 좀 다 같이 터진 듯한 모습을 좀 취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좀 오늘 많이 빠졌던 거고 네. 공포감이 약간 산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줬던 건데 일단 새벽에 이제 열릴 뉴욕 증시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좀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한 주간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다음 주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항상 그랬듯이 사실 이번 하락은 매수 기회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걱정보다는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반장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시황, 분석 정확하게 좀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시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김선윤 혹은 뭐 셀트리 이윤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반장님과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같은 번호 문자 샵 0082번 열어두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꼭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빼먹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돈가스 사장님 저 얼굴 예쁘다고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듣습니까 저희? 네, 오늘 강의를 할 거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네, 근데 왜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들어가세요? 얼마나 보는지 궁금해갖고 진짜 아니 그 있긴 댓글은 있네요. 있어요. 아, 진짜 있구나. 있어 도지은 예쁘다 있잖아요. 돈가스 사장 이렇게 도지은 이쁘다. 그러네요. 네, 거짓 없는 얘기를 제가 지어냈겠습니까? 네, 돈가스 사장님, 네. 저희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안경을 꼭 끼시길 바랍니다, 돈가스 사장님. 왜 저래? 시력 좋을 거예요. 네, 강의나 해주세요, 얼른.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무상증자 얘기를 해드렸는데 짧게 엑스페릭스 대응하는 거 하면서 공부 한번 잠깐 진짜 짧게 얘기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공시를 보는데 이게 항상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유상증자 얘기를 그간 해드렸어. 그죠? 유상증자가 뭐다 이거 보세요 했는데 그다음에 무상증자 얘기를 같이 해드렸는데 공시에 유무상증자라고 뜬 공시가 또 있어.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공시를 딱 열어봤을 때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아예 안 보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예.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종목을 한 4, 4가지를 제가 뽑아왔는데 그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그간 몇 주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유상증자, 유상증자 내에서 일반 공모 방식이 있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 있고 3자 배정 방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 이해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무상증자는 제가 진짜 집중적으로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잘 이해하실 거니까 그다음은 요거 2개 섞어서 같이 하는 공식. 예. 요거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요렇게 이제 머릿속에 알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시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크게 큰 것 중에 한두 가지는 아시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엑스페릭스를 가지고 그간에 많이 그 무상증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갈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에 주식을 사면은 이제 무증을 받는 거예요. 무증을 받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대6 무상증자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5 이상 넘어가 1대 한 주당 5주 이상 주거나 하는 종목들, 4주 이상 종목들이 나오면 상한가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특히나 1대6 이상은 좀 상한가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권리락 이전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2천억 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1대6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짧게 보고 가는 거예요. 1대6으로 무상증자하면요. 그냥 7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권리락이 딱 발생한 시점부터요.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냐면 7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상증자는. 나머지 이 6개에 해당하는 시총만한 그 주식은 언제? 네, 신주 배정하는 날 줘요. 그렇죠? 신주 상장 예정일 날 준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권리락 발생일부터 요거 무상증자 비율에 따라 시총이 쪼그라든다고요. 이 종목은 300억까지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올리기가 쉬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 한 3번 정도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딱 3번 갔어요. 상한가. 점 상한가로 팡팡팡 갔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파셔야 돼요. 싹 다 파셔야 돼요. 싹 다. 그리고 뭐예요? 이 종목이 자 보시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21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권리 공매도라고 대문짝만하게 작가님 감사합니다. 권리 공매도 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 거래일 전에 7월 19일 날 이날 있는 거 없는 거 나머지 물량을 이제 다 팔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 뭐예요? 권리락 이전의 가격 이 라인은 지키면서 파시면 되는 거예요. 한 주치 물량으로 1대6이었으니까 이 한 주치 하나의 물량으로 요만 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는 거고 수익이 얼마나 났죠? 2배 정도 났잖아요. 그쵸? 2배 이상 수익이 났어요. 이 한 주치 물량을 가지고 이게 2가 된 거죠. 그쵸? 그쵸? 2배 수익 났으니까 다 파셨다면 제가 심지어 이날 노란 톡방에다가 네 조심하시고 이제 매도 관점 보셔야 된다고까지 적어드렸잖아요. 검색해보세요. 위로 올려보세요. 날짜 보시고.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7월 19일 날 권리 공매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요 라인 깨지지 않게끔 그냥 던져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6주 가지고는 수익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똔똔 원금치기 하는 거고요. 이거 가지고 수익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700만 원 돈이 어떻게 됐다? 8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주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돈을 번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 뭐 한 얼마인가요? 뭐 15% 되려나요? 이 정도 돈을 번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진짜 이거 거의 한 달째 얘기하는 건데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이 무중의 루트, 이 로테이션 기본적인 원칙 이거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고 대응을 못 하신다면은 하지 마세요, 주식 앞으로. 나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외우듯이 개념을 박아두셔야 돼요. 무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토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무상증자 요때 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무상증자 공시가 이때 나왔어요. 요렇게. 요때 장전에 그 전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부터 요달 무상증자 한다고 나왔는데 요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날 안 사고 요날 안 사요. 고수들은. 이날 안 사고요. 권리락 이전 날 산다고요. 하루 이틀 전부터. 오케이? 네. 사서 어떻게 해요?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다가 떨어진다 요때 어떻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권리 공매도로 또 다 팔고 이렇게 해서 요 텀 자체가 얼마 정도
걸리냐? 약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요 정도 가지고 수익을 한 10에서 15% 정도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수익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방법이 말씀드렸지만은 1대5 이상은 돼줘야 돼. 6이나 7이나 4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는 돼줘야 그나마 좀 짭짤하다. 네. 아시죠? 이제 진짜 이게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해버리는 공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지레 겁을 먹으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 그냥 공시를 쳐다볼 생각을 안 해. 읽을 생각을 안 해버려. 유상증자도 머리 아픈데 무상증자를 같이 한다고? 그쵸? 칠에 겁을 먹어버린다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잘 풀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만 대응하시면 누구나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보통은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뭐냐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한 다음에 무상증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일반 공모를 하고 무상증자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무상증자 공시가 딱 공시창에 유무상증자라고 해요. 유무상증자 결정이라고 공시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순서는 항상 유상증자부터 하고 일반 공모가 됐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됐던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다음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진행했을 때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신주가 입고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쵸? 그 날짜 안에 무상증자가 그냥 시작했던 것뿐이에요. 껴있는 거야. 그래서 날짜가 같이 껴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일반 공모 유상증자나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증자가 껴있다 보니까 공시를 그냥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일반 공모부터 한 다음에 무상증자 진행하는 거고요. 상장사 실제 사례들을 공시를 통해서 제가 봐드릴게요. 꿈비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꿈비를 받을 테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선 공시부터 볼게요. 지레 겁먹지 마시고. 자, 몰라. 에이, 안 볼래 하지 마시고. 제발. 자, 공시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 공시가 어떻게 나오냐면 유무상증자 결정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 나가시는 거야. 읽자마자 안에 거는 보기도 싫어하셔.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보면은 우선은 유무상증자 결정이라 좀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나오죠? 글자가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결정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여기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1번 유상증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유상증자부터 한다는 거야. 예.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유무상증자 하면은 그냥 글자 순서대로 유상증자부터 하고 무상증자 하는 겁니다. 자, 신주가 몇 주가 발행되냐면 150만 주가 발행이 된대요. 그쵸? 뭐에 쓰냐? 시설자금 131억, 그 다음에 운영자금 67억, 그 다음에 기타 자금으로 해서 2억 한 4천만 원가량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00억 가량, 네, 이렇게 유무상증자에서 일단은 유상증자가 진행이 돼요. 근데 밑에 증자 방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모 증자하게 되면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의 신주 배정 기준일을 설정을 해놓고 그 전에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 방식은 일반 공모 증자 방식은 그냥 청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요건 우선 알고 가시면 돼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내려보자면 신주 발행가액이 나와요. 13,460원이라고 명시가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공모 방식의 청약 예정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6월 19일부터 6월 20일. 날짜가 지난 거예요. 지난 걸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청약을 했어요. 누군가가 청약을 해서 넣은 겁니다. 예, 청약을 했고요. 납입일이 6월 22일 날 진행이 돼가지고 신주 상장이 7월 6일 날 됐어요. 그쵸? 나와 있죠? 잘렸네, 여기. 네, 여기. 7월 6일 날 신주 상장이 됐어요. 자, 7월 6일을 달력상으로 보면은 7월 6일로 돌아가 볼게요. 7월 6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그럼 뭐예요? 7월 4일부터 뭐 할 수 있어요?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갑자기 주가가 보시면요. 네. 잘 가다가 여기가 7월 4일이에요. 갑자기 이만큼이 툭 떨어지게 돼. 뭐예요?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시원하게 그냥 팡! 예. 할 사람은 요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된 거야. 근데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위로 봤을 때 신주 발행가가 13,460원이었어요. 그쵸? 13,460원. 잘 보세요.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13,460원이 어디냐면 여기 라인이에요. 요 라인인데요. 자, 여기 라인이에요. 공시를 언제 했냐면 두껍게 라인을 몇 개 더 그어볼게요. 잘 보이시게. 공시를 언제 했냐면 요 라인인데 공시를 유무상증자가 5월 25일이에요. 그쵸? 5월 25일입니다. 자, 5월 25일 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요 날 장 끝나고 했으니까 26일부터 영향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보이실까 모르겠네. 잘 보세요. 자, 요 날 장 끝나고 유무상증자합니다. 공시가 나갔을 거고 주가가 팍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준가가 여기 라인이야. 발행가가. 납입일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납입일을 아까도 보셨지만은 청약일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청약일이 언제냐면 잘 보세요. 이거는 실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청약일이 6월 19일과 6월 20일이에요. 6월 19일이랑 20일이에요. 6월 19일이랑 20일을 제가 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요 날이에요. 요 날이에요. 잘 보시면 청약일이 다가오는데 이때 갑자기 주가가 올려치기 시작해요. 거래량이 늘면서 보이시죠? 예. 청약일 날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가격적으로 이날 19일 날 종가가 15,500원이었어요. 15,500원. 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청약을 하려고 하는 일반 주주라면은 기준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 청약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누군가가 이거는 청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주식을 좀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총액인수 방식의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도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을 맞춘 흔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청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때 권리공매도를 통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가격이 있죠. 발행가 아래로 이 라인 아래로는 권리공매도 날 안 떨어지고 정리가 돼버린 거야. 재밌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력이란 게 이렇게 있나 보구나, 그죠? 이건 거의 제 느낌상 이건 거의 맞아. 100%를 할 수는 없지만 맞다고 봐요. 청약을 성공시켰어. 근데 재밌는 게 차트를 보니까 갑자기 권리락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 자, 우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유상증자 일반 공모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주가의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청약을 성공시키고 나머지 물량을 요게 권리 공매도란 말이에요. 권리 공매도. 요날 정리를 싹 해가지고 우선 회사에 수여를 한 거야. 돈을 받았어. 좀 살만 나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이 했잖아. 무상증자를. 얘들이 뭔가 이걸 끌어올릴 목적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청약을 성공시키고 자,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 있죠? 무상증자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다시 공시를 쫙 보면은 쭉 내려요. 이제 요거는 유상증자 끝난 거 일반 공모가 쫙 내려보시면 천천히 쫙 내려보시면 뭐 청약이고 어쩌고 막 글들이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시간 날 때. 쭉 내려보시면요. 드디어 2번 무상증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2번 무상증자라고 딱 나옵니다. 자, 근데 무상증자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몇 대 몇이냐, 몇 주를 주냐, 한 주당 몇 주를 주길래 그걸 뭐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신주 상장일도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얘는 한 주당 배정 주식 수가 0.3주야. 0.3주. 별로 안 줘요. 0.3주다 보니까 권리락이 마이너스 22%밖에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주식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리락 이전에 주식을 사두면 보통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튀었던 거고 그러면 만약에 올라간다 치면 그리고 만약에 또 얘 종목을 들고 계셔서 유상증자 일반 공모를 받았다 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 잘 보시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뭐 한다? 무조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유상증자 안에 일반 공모든 실권주 일반 공모든 뭐든 간에 껴있다면 그 가운데 있어도 권리락 이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은 유무상증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이땐 있는 거 없는 거를 일단은 다 파셔야 돼요. 오케이? 예, 다 파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다 파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되고 그럼 다 팔았어. 나한테 주식이 없어. 다 팔았죠. 그렇죠? 주식이 없는데 내가 일반 공모를 주식을 받았잖아요. 새로 신주로 받은 주식은 또 언제 나오냐면 요때 준 거야. 그렇죠?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받은 사람들은 요때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권리 공모를 통해서 다 팔았어. 또 판 거예요. 그 수익이 여기서 한번 먹고 그렇죠? 여기서는 본전치기에서 잘 정리가 됐어. 근데 무상증자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갑자기 또 어려워지나요, 여러분? 무상증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죠? 신주 상장 예정일이 언제냐면요. 7월 19일이야. 예, 그러면 꿈비가 아직 무상증자 30%만큼의 주식이 아직 상장이 더 돼야 돼요. 언제? 7월 방금 보셨죠? 19일 날이니까 날짜를 들여다보면은 권리공매도 날을 봐야 되니까 7월 19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7월 17일부터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땐 또 뭐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예, 다 파셔야 돼요. 다 파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유무상증자를 할 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무상증자만 하면은 권리락 요 기준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예. 근데 유상증자 기준으로 이 가격이 잡히는 케이스들이 생겨 물량이 먼저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나머지 무상증자 물량을 가지고는 좀 버티시다가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가격 유지가 될 때 정리를 하는 전략은 좀 필요하긴 한데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를 섞어 놓으면서 대응을 한 거라 차분하게만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일반공 방식에서 권리국민 한번 하시고 무상증자 대응에서 권리국민 한번 하시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무상증자를 할 때 뭐라 말씀드렸어요? 1대 이거 0.3이었잖아요. 재미없다고. 1대 4 이상은 좀 돼줘야 그나마 좀 재미를 본다. 1대 3도 그나마 좀 낫는데 2 이상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 덤비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거는 꿈비에서는 자금 확보를 통해서 회사가 정말 아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환사채 발행을 하기에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도 아니고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성공을 시켰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회사는. 이 회사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뭐다? 이제 공시를 보고 제가 분석해드리니까 알겠죠. 뭐가 분명했던 거예요? 회사에 수혈시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잡았고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이런 종목인 거예요. 좀 이해를 하셨나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조금은 이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노을 볼게요. 자, 노을도 공시에 들어가가지고 살펴보자면, 자, 쭉 내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조금 달라요. 꿈비랑 달랐던 게 뭐다? 얘는 유무상증자 결정을 하는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고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꿈비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였잖아요. 그게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는 신주가 유상증자부터 한다 그랬죠. 700만 주가량이 새로 생기는 거고요. 금액은 그냥 요거 더하시면 돼요. 시설자금 뭐 이거 얼마인가 28억 원, 그 다음에 운영자금 뭐 272억 원 해가지고 300억 가량 진행을 하는 거고요.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예정 발행가가 4,275원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7일인 거야. 8월 7일.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종목에 떨어지기 전에 시가총액을 봐야 돼. 이게 이제 공시가 얼마 전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좀 형성이 돼서 일봉이에요.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하한가를 갖다가 오늘도 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시총 자체가 보면은 오늘 가격으로는 보자 오늘 한 500억대 500억 한 중반대 정도 있다 빠진 것 같은데 500억대였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700억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빠져버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딴 것보다. 유상증자를 할 때 유상증자되는 금액이 있어요. 금액. 한 300억가량 되잖아요. 이 정도만큼의 금액이 시총에 희석이 돼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전 빠지기 전에 시총에서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하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 시총이 700억대 이상이었을 건데 이게 300억가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700억대에서 300억이면 거의 4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700억에서 300억을 더하면은 1000억에서 한 그 정도 수준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보통은 빠지는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서
하한가 30%에서 한 40% 정도까지 빠지는 게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 이해하셨어요? 700억에서 시총이 원래 700억이었는데 유상증자 금액이 300억이야. 1000억이잖아. 1000억에서 300억 정도의 금액이 희석된다 보시면 30%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인 거야. 많으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시총이 빠질 수 있구나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반 공모나 뭐 주주 배정호, 실권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뭐 이렇게 빠지는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좀 안정기를 거쳐요. 네. 거친다고요. 거치고 뭐가 있어요? 권리락 기준도 발생하고 무상증자가 대응하면서 또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어려워지니까 딴 것보다 다시 쫙 내려봤을 때 기준가 자체가 보시면 4,275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로는 잘 안 떨어지긴 할 건데 쫙 내려보자면 이것도 노후를 좀 보셔야 될 게 무상증자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상증자가 또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두 번째 내려보면 얘는 1대1 무상증자예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이렇게 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신주 일정 배정 기준일 해가지고 9월 26일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대응하면서 하면 또 이걸로 재미를 볼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1대1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는 없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보시는 거 있어서 많이들 겁을 먹으시는데 그냥 유상증자 진행을 하고 나서 그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됐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가 됐던 그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돼요.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해요. 근데 그 중간에 일어난 일련의 과정상 날짜상 무상증자 일정이 껴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는 거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또 무슨 꼼수를 부리냐면 요 보시면 이 꾼비는 안 그랬지만 요 날 있죠. 유상증자 했던 날짜에 권리공매도를 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쵸? 이 날을 이 나쁜 놈의 회사들이 뭔 짓을 하냐면 집중해서 보세요. 무상증자 뭐예요? 신주 배정일 전전으로 맞춰 잡아요. 신주 배정 기준일에 이틀 전에 우리가 주식을 사둬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나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권리 공매도가 발생하는 날에 이거를 맞추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이날 주가가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날짜 계산으로 잘 하셔야 돼요. 소름 돋죠? 근데 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를 해본다면은 어떻게든 회사의 자금 수혈을 해야 되고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자금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면서 이 대응을 하는 방법을 쓰는 거라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별로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유상증자 날짜랑 무상증자 날짜에서 유상증자 물량을 받는 권리 공매도 날에 요 날이 무상증자 신주 배정을 받기 위해 주식을 사야 되는 날이 겹쳐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셨죠? 이건 내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실전 매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좀 저녁에 무방을 열긴 할 건데 열 때 들어오셔가지고 뭐 공시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조금
적어 주시면은 제가 도움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 자체를 원체 많이 보기도 했었고 실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투자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들을 아주 그냥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실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상장사의 전환사채권이나 삼자 배정권들이나 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활용해서 재미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야 될 건 피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도움을 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는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오늘 강의 내용 들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방송 등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늘 열어두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연락을 주셔서 이번 주 주도주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포커스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내용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 반장님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희 반장님과 함께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종목 하나하나 좀 봐드릴 텐데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72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J 가지고 있습니다. 96,0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하, 이게 오늘 CJ 마감가가 62,100원입니다. 정말 뭐랄까요, 힘든 마음을 안고 보내주신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CJ인데 그래도 기다리면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9만 원 9층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진짜 근데 공감이 가네요. 아니 공감이란다. 감정이입이 되네요. 솔직히 믿었던 회사이셨을 거예요. CJ라는 회사니까. 저도 이제 CJ가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의 차트 움직임을 보면서 야 이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제정신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려고? 특히나 최근에는 좀 거의 6월 달에는요. 거의 뭐 버리다시피 한 차트? 기관들도 너도 나도 야 도망쳐, 튀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냥 계속 팔아, 계속 6월 달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다 던져요. 그냥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어. 야 너도 팔아, 너 아직도 안 팔았냐? 막 이런 느낌이야. 기관들 움직임 보면 연기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무도 지금 대응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살펴보면은 CJ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CGV 같은 경우도 세상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고 있지 않나? 네. 나 뒤통수 맞았잖아요. 와. 거기에다가 CJ제일재단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좀 아시겠지만 라면값 막 내려가고 아시죠? 정부 압박한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어요 또. 그리고 상품 차트 잠시만요. 보시면 이 옥수수 차트 보세요. 이전에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올랐었던 이때가 이제 전쟁 상황이었고 지금은 완전 안정화되고 있어요. 옥수수, 소맥 보이시죠? 대두 다 이래요. 그게 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올리려고 할 만한 그런 건덕지 자체가 뭐 많이 없어 사실. 그 ENN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CJ 실적을 열어보자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2조 넘었던 게 1분기 3천억대밖에 안 나오고요. 순이익은요. 117억, 작년에 이제 6천억, 뭐 재작년 8천억씩 나왔던 순이익 자체가 100억대 1분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다 떠나고 있긴 해요. 그 기로가 있어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가격까지 우선 봐야 되긴 해요.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이게 52,000원 찍었었거든요. 거기까지 우선 다 열려버렸어요. 누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2분기 실적 열어봐야겠지만 CJ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어떻게 이 설명을 드려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각오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한 52,000원대 정도까지 우선 열어두셨다가 그다음 만약에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반등하고 바닥이 좀 잡힌다면은 매수 대응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셔가지고 이 종목을 퉁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현재 시장의 하반기 시장은 IT 쪽이랑 바이오 쪽이거든요. 매출이 실적이 올라가는 쪽이.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합병 이슈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닥은 다지고 올라갈 거라 이런 종목도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기간상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져보자면. 그래서 CJ는 정말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모든 걸 열어봤을 때는 저도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CJ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할 때입니다. 네, 자세하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하죠. 이것도 우리 전문가님 전공이죠. 뒷자리 96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에 가지고 있고 2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수익권이세요. 수익권이시고 SK 하이닉스 11만 원 선에 가지고 있으면 더 가져가 볼까요? 와, 저 이거 8만 원 후반대 9만 원 요때 추천드렸었거든요.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요때쯤 추천했을 거예요. 가격대가 요때였어요. 요때 좀 했었고 잘 갔죠. 골든벨도 울리고 잘 갔어요. 우선 보셔야 될 게 내일 삼성전자 실적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그 실적들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게 가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근데 주가 상황 자체가 이제 약간은 조금 하반 경직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상승 쪽보다는. 그러니까 수급 상황도 보시면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갑자기 좀 커져 버렸어요. 좀 약간 오늘 시장도 불안한 게 있었죠. 시장 자체 분위기가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우선 일단 빼자라는 분위기로 간 건데 그 물량이 좀 많았어요, 오늘. 어제부터 좀 수량이 좀 많았어요, 매도 수량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도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뭐 물론 길게 보면 굉장히 좋긴 해요. 근데 지켜야 될 라인이라는 건 있잖아요. 기관들도 차트 보고 대응을 하니까. 매수하신 그 가격대 있죠? 11만 원 선 있잖아요. 그 가격대를 기관들도 아마 지켜볼 거예요. 그 가격대가 5월 말 6월 초에 나왔던 이 박스권 자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하면서 조금 더 깨지면은 굉장히 많은 투매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 당장은 한 여기 전 자리 날짜상으로 보자면은 6월 27일 날 가격적으로는 뭐 한 11만 한 1,000원, 2,000원대까지는 지켜보려고 할 거고 만약에 거기도 위태위태하다면은 흘러내려버리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AI 붐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미국 내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내 기관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내일 삼성 실적 보시고 하이닉스 움직임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기관들이 또 매도가 강하다면은 저는 안전하게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죠.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3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